혹시 이 카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2025년 1월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빌딩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드는 바람은 행인들의 옷깃을 절로 여미게 만들었고 거리는 온통 희뿌연 입김으로 자욱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LK백화점 앞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인 양 따스한 불빛과 활기로 넘실거렸습니다.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쇼윈도에는 값비싼 보석들과 최신 유행의 의상들이 현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백화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 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마저 잊게 할 듯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경계, 백화점 정문에서 살짝 비켜난 보도블록 한쪽 구석에는 계절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이른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만큼 새겨져 있었고 남루하다 못해 해진 겨울 외투는 성긴 바람을 막아주기엔 역부족으로 보였죠. 며칠은 좋게 감지 못한 듯 떡진 백발과 까칠하게 자란 수염은 그가 거리에서 생활한 지 꽤 오래되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풍경의 일부인 양미동도 없이 한참 동안 LK백화점의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멍한 응시가 아니었어요. 한때 저 거대한 건물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에 그의 땀과 열정이 스며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육중한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미소, 반짝이는 쇼핑백들, 그 모든 것이 한때는 자신이 꿈꾸었던 풍경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백화점 외벽에 걸린 거대한 광고판에는 현 LK그룹 회장 박태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민준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보다 더 시린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온기라도 찾으려는 듯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빙산 앞에 놓인 작은 조각배처럼 위태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요? 살을 내는 추위는 노인의 뼈마디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한 김민준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백화점 입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좋으니 저 따뜻한 불빛 안으로 들어가 몸이라도 녹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남루한 행색은 백화점의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육중한 회전문에 다가서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무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곳은 보안 요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하다는 듯 그는 손짓으로 입장을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주변을 지나던 몇몇 쇼핑객들은 호기심 어린 혹은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힐끗 쳐다보곤 이내 자기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지요. 수치심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체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앳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LK백화점 VVIP 라운지 신입 직원인 이수아였습니다. 수아는 조금 전부터 할아버지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의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김민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건넸어요.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날이 너무 춥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뜻밖의 온정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이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수아는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는 총총히 다시 백화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안의 온기를 느끼며 수아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수아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은 김민준 할아버지에게 단순히 육체의 온기 이상의 것을 전해주었어요. 그것은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교감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미한 용기를 북돋아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 이전과는 사뭇 다른 눈빛으로 다시 LK백화점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약하나마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이번에 그의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백화점 정문을 통과해 곧장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최상층에는 일반 고객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LK백화점의 심장부와도 같은 VVIP 라운지와 회장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고 정면에는 LKVVIP 라운지라는 금장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죠. 그가 라운지 입구로 다가서자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지배인급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쪽은 예약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혹시 다른 용무로 오셨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난번 보안 요원보다는 훨씬 세련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더욱 확고했어요. 김민준 할아버지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약 같은 건 하지 않았소. 하지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소. 그의 차분하지만 물러섬 없는 태도에 직원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손님, 규정상 입장이 곤란하십니다. 정그러시면 성함과 용무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점잖게 상황을 마무리하려던 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민준 할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의 완강한 태도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지나가던 몇몇 VVIP 고객들까지 수군거리며 옷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격조 높아야 할 VVIP 라운지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벌어지자 직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조용히 자리를 직원이 거의 애원하듯 말하며 그의 팔을 살짝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면 아마 당신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요. 그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어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앞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지갑으로 집중되었죠.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앞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가 품에서 꺼낸 것은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어 형태마저 약간 뒤틀린 오래된 갈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그는 떨리지 않는 손길로 지갑을 열어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더욱 낡아 보이는 카드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가장자리는 해지고 색깔마저 바랜 그저 평범한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카드를 꺼내든 김민준 할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풍파를 견뎌낸 자의 묵직한 확신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VVIP 라운지 지배인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카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조금 전 그가 문전박대를 당하며 중얼거렸던 그 말이 다시 한번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에 희미하게나마 어떤 힘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카드를 지배인에게 건네는 대신 그의 눈앞에 카드의 앞면이 잘 보이도록 천천히 들어 보였어요. 마치 마지막 패를 보여주는 노련한 승부사처럼 말입니다. 라운지 책임자인 박선영 지배인은 마지못해 그러나 시선은 고정한 채 김민준 할아버지가 내민 카드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고 볼품없는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대체 이게 뭐기에 저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시는 걸까? 속으로 의아해하며 카드의 표면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의 재질은 플라스틱인 듯 했으나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두께와 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는 희미하게나마 독특한 문양과 함께 몇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지배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글자들을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LK, 파운더스. 다음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LK 파운더스 카드.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김민준이라는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 지배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습니다. LK 파운더스 카드. 그것은 LK백화점, 아니 LK그룹 전체에서도 전설로만 전해지던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에게만 주어졌다는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입사 교육 때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이제는 실물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카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카드를 쥔 할아버지의 얼굴과 카드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행색과 카드가 상징하는 엄청난 의미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마저 가신 듯 했어요. 이게 어찌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도 박 지배인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덩달아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했어요. 라운지 앞은 순간적으로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김민준 할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와 사람들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박 지배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셋을 더듬어 어딘가로 다급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VVIP 라운지 입구로 네, 전설의 그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박 지배인의 다급한 보고가 있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백화점의 핵심 임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라운지를 향해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마케팅 담당 최 이사, 운영 총괄 강 전무, 그리고 박태진 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기획조정실의 윤 실장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지배인이 내민 것도 아닌 김민준 할아버지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그 낡은 카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 이사는 젊은 시절 김민준 회장을 멀리서나마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초라한 행색으로 변했지만 노인의 눈빛과 골격에서 어렴풋이나마 과거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가 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옆에 있는 강 전무와 윤 실장을 향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신호였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LK백화점의 하늘과도 같던 최고 위급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김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어찌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최 이사의 목소리는 감격과 회한, 그리고 약간의 공포심마저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깊이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전설로만 여겨졌던 창립 회장의 귀환.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의 등장은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고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카드 한 장이 마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남루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LK백화점에 살아있는 전설 창립회장으로 그 위상이 뒤바뀌었죠. 최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극진히 모시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황송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김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안내를 받아 VVIP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자신이 수십 년 전 직접 디자인을 지시했던 것이었죠. 벽면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재와 은은한 조명은 여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생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김민준 회장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서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백화점의 내부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 기묘한 감각.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왕국의 이방인처럼 돌아온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융단이 깔린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장실이라는 간결한 명패가 붙은 육중한 원목문이 보였죠. 한때는 자신의 집무실이었던 곳. 그곳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김민준 회장에게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혹시라도 그가 불편함을 느낄세라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편 현 LK그룹 회장이자 LK백화점 회장인 박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획조정실 윤 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유선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김민준 그 노인이 정말로 파운더스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박태진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그 이름은 박태진에게 있어 성공의 발판이자 동시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 이사님도 확인하셨고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을 회장님 집무실로 모시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태진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수십 년 전에 모든 것을 빼앗고 거리로 내쫓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 게다가 파운더스 카드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추악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김민준이 모든 진실을 폭로한다면 자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알았네. 일단 그분을 내 사무실로 안내하게. 그리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대기하도록 해. 박태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죠. 저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곧 닥쳐올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이사의 안내를 받으며 김민준 회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태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려 했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형님, 아니 회장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반가움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박태진을 응시했습니다. 한때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후배.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김민준 회장의 눈빛에는 분노나 증오보다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어려 있는 듯했어요. 그의 초라한 행색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박태진은 그런 김민준 회장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말은 기름칠한 듯 번지르르 했지만 진심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이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박태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죠. 자네 많이 늙었군. 한편 VVIP 라운지 입구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신입 직원 이수아는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던 그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LK백화점의 전설적인 창립자였다니.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죠. 그녀는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장실로 향하는 김민준 회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굽어진 등과 느린 걸음걸이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수아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깊은 슬픔과 고독의 이유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동시에 그가 보여준 조용한 위엄과 낡은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회장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함께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회장을 회장실로 안내하고 나온 최 이사는 복도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LK백화점에 갓 입사한 신출내기 사원이었죠. 그때의 김민준 회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호랑이 회장님으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려 애썼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특히 연말이면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직원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그의 모습은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회장은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태진 당시 부사장의 야심에 밀려난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죠. 실제로 김민준 회장이 물러난 직후 박태진은 빠르게 회장 자리를 꿰찼고 이전의 인간 중심 경영은 사라지고 철저한 실적 위주의 냉혹한 분위기가 백화점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는 그때의 석연치 않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사실이었던 건가, 그는 김민준 회장의 귀환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하며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실 안 한동안의 침묵 끝에 김민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박 사장 아니, 박 회장이라고 불러야겠지. 그는 박태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빼앗긴 내 자리를 되찾으러 왔다고 생각하는가? 박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어요. 그런 것에 이제 미련은 없네. 다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백화점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이요. 그의 요구는 예상외로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박태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어떠한 꾸짖음이나 격한 감정 표현도 없이 그저 보고 싶다는 한마디. 그것은 박태진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 백화점의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그리고 안내는 저기 복도에서 마주쳤던 아까 나에게 커피를 건네준 그 젊은 여직원이 맡았으면 좋겠군. 김민준 회장은 이수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의중을 알 수 없는 요구에 박태진과 옆에서 대기하던 윤 실장은 또 한 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민준 회장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의 시선은 아련한 과거로 향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패기와 열정만으로 맨주먹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죠.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하여 특유의 성실함과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공간,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왕이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그의 경영 철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죠. LK백화점의 전신인 럭키백화점을 개점했을 때 그는 밤낮 없이 매장을 돌며 고객들의 작은 불만 하나에도 직접 귀 기울였습니다. 직원들의 경조사를 일일이 챙겼고 명절에는 함께 떡을 나누며 격려했어요. 그때 그의 곁에는 항상 박태진이 있었습니다. 영민하고 추진력 있던 박태진은 김민준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후배이자 오른팔이었죠. 김민준은 그에게 사업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친동생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새워 미래를 설계하고 한국 최고의 백화점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시절 그들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어요. 럭키백화점이 LK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박태진의 숨겨진 야심을 자극했던 것이죠. 김민준 회장이 여전히 고객 만족과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려 했던 반면 박태진은 단기적인 이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보다 공격적인 확장을 주장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 좋은 경영만 하실 겁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박태진의 직원은 때로는 일리가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김민준의 인간적인 경영 방식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깔려 있었어요. 사소한 의견 충돌은 점차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 구조 조정 문제, 신규 사업 투자 방향, 심지어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 방식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사가공건 부딪혔죠. 김민준은 박태진의 변화가 안타까웠지만 오랜 동지애와 신뢰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진의 귀에는 김민준의 진심 어린 조언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배신은 치밀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태진은 수년에 걸쳐 몰래 다른 주주들을 포섭하고 김민준 회장의 건강 이상설과 경영 능력 부재설을 조직적으로 퍼뜨렸어요. 동시에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김민준 회장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고 의심할 줄 몰랐던 김민준 회장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던 음모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운명의 주주총회 날, 모든 것은 박태진의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난 주주들은 김민준 회장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박태진은 마치 구원자처럼 등장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듯 연기했어요. 결국 김민준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진은 김민준 회장 개인의 재산마저 교묘한 방법으로 압류해버렸고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충격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한동안 세상을 등진 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 그는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노숙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숨 쉬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었죠.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자신이 일군 백화점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일말의 애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창립회장의 극적인 귀환 소식은 마치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길처럼 삽시간에 LK백화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충격적인 소식을 주고받으며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죠. 정말 창립회장님이 돌아오신 거래? 그럼 박태진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몇십 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던 걸까? 온갖 궁금증과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과거 김민준 회장 시절부터 근무했던 고참 직원들 사이에서는 남다른 감회가 일었어요. 그들은 김민준 회장의 따뜻했던 인간미와 정의로웠던 경영 철학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진 회장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야 했던 그들에게 김민준 회장의 등장은 어쩌면 정의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죠. 반면 박태진 회장의 측근들과 그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했던 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 회장의 귀환이 자신들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했어요. LK백화점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진 회장의 절대 권력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이수아는 윤 실장으로부터 뜻밖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김민준 회장의 백화점 순례를 안내하라는 것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김민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내를 맡은 이수아입니다. 김민준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따뜻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지. 그의 따뜻한 말에 이수아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화점 순례는 비공식적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화려한 명품 매장보다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식당, 그리고 상품이 오가는 물류창고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공간들을 먼저 둘러보길 원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직원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수아는 그 과정에서 김민준 회장의 진심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여러 번 감탄했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과거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김민준 회장 시절의 백화점 관련 기록들과 당시 직원들의 인터뷰 자료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 젊고 정의감 넘치는 직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과거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그녀에게 슬며시 흘려주었습니다. 모든 기록은 때로는 지워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법이지.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이수아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한편 박태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의 백화점 순례 소식은 실시간으로 그에게 보고되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의중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죠.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 정말 그냥 백화점 구경이나 하러 온 것일까? 박태진은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이 과거 자신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 예를 들어 오래된 비밀 장부나 내부 고발자의 증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든 김민준 회장을 회유하여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죠. 그는 윤 실장을 통해 김민준 회장에게 은밀한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희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거액의 현금과 함께 LK그룹 계열사의 명예 고문직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입막음용 뇌물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김민준 회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박태진이 보낸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되돌려 보냈어요. 나는 돈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네. 자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닐세. 김민준 회장의 단호한 거절은 박태진을 더욱더 깊은 불안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김민준 회장이 단순한 회유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에 대한 증오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원초적인 공포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민준 회장은 약속된 시간에 이수아와 함께 백화점 후미진 직원 전용 통로에 들어섰습니다. 박태진 회장이 보낸 수행원들과 비서실 직원들을 모두 물리고 오직 이수아의 부축만을 받으며 걷는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주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래층은 시설도 열악하고 먼지도 많습니다. 이수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김민준 회장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의 진정한 건강 상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 배관과 기초 공사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네. 사람 사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그의 말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첫 목적지는 지하 3층에 위치한 물류하역장이었어요. 거대한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상품을 쏟아냈고 작업자들은 분주하게 물건을 옮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기는 매캐한 먼지와 디젤 매연 냄새로 가득했고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죠. 김민준 회장은 한쪽 구석에서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나르는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이. 이 일이 힘들지는 않은가? 직원은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온화한 말투에 경계심을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인력, 과도한 업무량, 제대로 된 휴식 공간조차 없는 현실에 대한 푸념이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이수아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 백화점의 일원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어서 그들은 직원 식당, 탈의실, 청소도구 창고 등 백화점의 가장 낮은 곳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가는 곳마다 직원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수십 년 전 자신이 백화점을 설립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직원이 행복한 일터라는 가치가 얼마나 퇴색되었는지 그의 눈에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낡고 비좁은 휴게실, 형편없는 식단, 부족한 안전 장비들. 그가 꿈꿨던 백화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래 근무한 직원들 중 몇몇은 그의 말투나 풍기는 분위기에서 어렴풋이
과거에 무언가를 느끼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막연한 그리움과 함께 현재의 부조리에 대한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그 안에 담긴 언스포컨 워즈, 말 못할 사연들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욱 커져만 갔죠. 백화점 순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은 1층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구두 수선 코너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구두 닦기 할아버지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낡은 구두를 정성껏 손질하고 있었어요. 김민준 회장은 홀린 듯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죠. 오랜만이구먼, 황 영감. 그 말에 구두를 닦던 황 영감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민준 회장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김민준 회장님이십니까? 황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민준 회장의 손을 잡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이 백화점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였던 것이죠.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이야.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주변의 몇몇 상인들과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도 김민준 회장을 알아보고는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눈물은 어제 임원들이 보여주었던 두려움과 가식으로 가득 찬 90도 인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뛰어넘은 인간적인 유대와 진정한 존경심의 발로였죠. 이수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카드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이제 백화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회장과의 백화점 순례는 이수아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부터 그녀는 김민준 회장이 흘렸던 단서들과 과거 자료실에서 보았던 기록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수십 년 전의 회계 장부와 주주총회 회의록, 그리고 당시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그녀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박태진 회장에게 유리하게 편집되어 있거나 아예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퇴사했거나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때로는 박태진 회장의 귀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며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민준 회장의 억울함을 풀고 백화점을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 이사였죠. 최 이사는 김민준 회장의 등장을 누구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김민준 회장에 대한 존경심과 현재 박태진 회장 체제하에서의 안정된 지위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이수아의 용기 있는 행동과 김민준 회장의 변함없는 인품에 감명받아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내부 정보와 인맥을 동원하여 이수아의 조사를 암암리에 돕기 시작했어요.
이수아 씨, 너무 위험한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 걱정이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아직 이 백화점에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최 이사는 이수아에게 몇몇 핵심적인 내부 자료를 건네며 박태진 회장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의 도움은 천군만마와도 같았죠. 점차 박태진 회장의 과거 비리를 입증할 만한 실마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민준 회장의 존재는 백화점 내부의 다른 이들에게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박태진 회장의 독선적인 경영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중간 관리자들과 양심적인 직원들이 익명으로 이수아에게 제보를 해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는 박태진 회장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또 다른 이는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를 고발하는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백화점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부글거리며 분출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민준 회장의 고유한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태진 회장의 거액 회유책을 단호히 거절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박태진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회장은 박태진에게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민준 회장은 품에서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박태진이 존경하는 선배이자 스승이었던 김민준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했던 것이었죠. 만년필에는 영원한 우정과 신뢰를 담아 박태진 올림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태진은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만년필 하나가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과 추악한 배신의 순간을 동시에 상기시키며 박태진의 양심을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자네는 이 만년필의 의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김민준 회장의 나지막한 질문에 박태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수아와 최 이사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들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태진 회장의 전임 비서실장이었던 인물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수십 년간 비밀리에 보관해오던 이면 계약서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죠. 은퇴 후 지방에서 칩거하고 있던 전임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완강히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박태진 회장의 보복이 두려웠고 지난날의 과오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설득했어요. 김민준 회장의 억울한 사연과 현재 백화점의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전임 비서실장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금고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이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박태진 사장의 진짜 얼굴이요. 부디 옳은 일에 써주시길 바라오. 서류에는 김민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음모의 정황과 함께 그동안 박태진 회장이 저질러온 수많은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LK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판도라의 상자였죠. 이수아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정의로운 분노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의 등장은 박태진 회장을 극도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죠. 증거를 확보한 이수아와 최 이사에게는 온갖 회유와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수아의 집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최 이사에게는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어요. 박태진은 또한 과거 자신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을 소집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발악은 오히려 그동안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죠. 그의 주변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만이 득실거릴 뿐이었어요.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김민준 회장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LK백화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재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이목까지 집중시켰습니다. 한때 정상에서 군림하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던 비운의 창업주, 그리고 그의 극적인 귀환과 폭로 예고.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었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취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L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박태진 회장 진영은 공포에 휩싸였고 반대로 김민준 회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날이 왔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며칠 앞두고 김민준 회장은 이수아의 도움을 받아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이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운명의 기자회견 당일,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찬 프레스센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든 방송사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죠. 마침내 단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민준 회장은 여전히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수아가 차분한 모습으로 함께 자리했고 최 이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김민준 회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진의 배신과 음모, 자신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처절했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그의 고백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지만 그는 결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이어서 이수아가 단상에 올라 전임 비서실장으로부터 확보한 비밀 장부와 이면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진의 횡령과 배임,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이 명확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하나씩 공개되었고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태진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박태진은 스크린에 증거들을 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허탈하게 웃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죠. 모든 폭로가 끝난 후 김민준 회장은 놀랍게도 박태진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복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그는 LK백화점,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조리와 탐욕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윤리 경영과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제가 돌아온 것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백화점이 그리고 이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기자회견장에 모인 사람들은 물론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단순한 승자의 관용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고귀한 외침으로 받아들여졌죠. 그는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박태진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LK백화점은 주주들과 채권단에 의해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죠. 김민준 회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고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고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이수아와 최 이사 그리고 과거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수아를 비롯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LK백화점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백화점의 비상임 고문으로 혹은 그저 인생의 선배로서 말이죠. 오랜 풍파를 겪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작은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김민준 창업주의 귀환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은 LK백화점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박태진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백화점은 임시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했죠. 위원회의 중심에는 김민준 회장의 깊은 신뢰를 받는 이수아와 최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 창업주의 경영 철학, 즉 고객을 가족처럼, 직원을 동료처럼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백화점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었고 급여 인상과 함께 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죠. 과거 김민준 회장이 안타까워했던 열악한 직원 식당은 호텔급 수준으로 바뀌었고 곳곳에 편안한 휴게 공간과 상담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야근과 주말 근무가 사라지고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고 백화점 전체의 생기와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진심으로 행복한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고 이는 곧바로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LK백화점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가장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빠르게 이미지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수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때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때로는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의 성장은 김민준 회장에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죠. 김민준 회장은 공식적인 직함은 맡지 않았지만 백화점의 가장 높은 곳, 햇살이 잘 드는 옥상 한편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그의 정성 어린 손길에 정원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졌죠. 그곳에는 사계절 꽃들이 피고 지고 작은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이 하늘 정원은 백화점 직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곳에 올라와 김민준 할아버지가 가꾼 꽃과 나무를 보며 잠시나마 고된 업무를 잊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정원에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얻은 인생의 지혜를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곤 했죠. 젊은 직원들은 그를 백화점의 키다리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직원들이 가져다 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 정원은 바로 그가 평생 꿈꿔왔던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공동체의 축소판과도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김민준 회장의 이야기는 LK백화점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VVIP 라운지 앞에서 꺼내 들었던 낡은 LK 파운더스 카드는 백화점 역사관의 가장 소중한 유물로 전시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정직과 신뢰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으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나 복수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LK백화점은 그의 따뜻한 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윤리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고 그가 만든 변화의 물결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할아버지의 미소는 그렇게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따뜻한 햇살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